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반환점을 돌아 임기 3년차에 접어든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직선제 이후 인천의 첫 재선 교육감이 됐는데요.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교권 회복과 학생 성공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가 교육 현장에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순직 1주기를 맞아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와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사 33명과 정신과 의사 4명 등 전국교육청 최초로 법률과 행정 지원을 넘어서 의료 지원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읽기, 걷기, 쓰기의 줄임말인 이른바 읽거스를 통해 인천교육의 대표 정책을 내놓은 도교육감. 읽고, 걷고, 쓰는 행동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읽거스와 연계한 세계로 배움 학교 등을 통해 정책을 한층 더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제 혼자 읽고 걷고 쓰는 문화에서 같이 읽고 같이 걷고 같이 쓰는 읽어스 생태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읽어스 교육은 우선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등굣길 셔틀버스. 실증 특례 승인을 거쳐 시범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국 교육청 최초 사례였습니다. 올해는 학생 통학 복지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찾고 그것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에 26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노선도 확대를 하고 버스도 45대로 또 당뇨병 학생 지원을 비롯해 아이 돌봄의 걱정을 덜어줄 늘봄 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수준 고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읽기와 쓰기 학습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구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가구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립영양교육 10시간과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3일까지고 희망저축계좌 2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로 주소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온도와 습도가 높아질 때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점검에 나섭니다. 균이 검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와 소독을 한 후 재검사를 시행하며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필 방침인데요.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각 탑수, 급수시설, 저장 탱크 등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에 흡입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두통과 오한, 고열, 마른 기침, 복통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 폐질환자나 흡연자, 면역 저하자는 특히 취약합니다. 국내 레지오넬라증 감염 사례는 지난해 전국 476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209건이 발견됐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다시 5천 세대에 육박했습니다.
하반기에 18,000세대가 또 공급될 예정인데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총 3천여 가구 중 1,000여 가구를 먼저 분양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사업 지역입니다. 가까운 곳에 인천 지하철 정거장이 있고 정부가 GTX-D와 E 노선안 추진 계획까지 밝혀 역세권 영향을 받았지만 미분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2천여 가구도 곧 분양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분양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인천에는 지난 5월 말 기준 4,900여 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쌓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이후 5,000세대 밑으로 내려갔던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다시 5,000세대에 육박한 것입니다. 인천에서 미분양이 많은 곳은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수구와 서구로 5월 말까지 각각 1,800여 가구와 1,2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계양에서도 800여 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 인천에 18,0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00년 이후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4년 5월 7,400여 세대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인천 지역은 택지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천의 경우에도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와의 양극화는 좀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서울에서는 전세가 상승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영향으로 집값이 올라 아파트 미분양이 줄었고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미분양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포 한강2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7월 31일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한강 2지구는 김포 양촌읍, 마산동, 장기동, 운양동 일부를 포함하는 731만 제곱미터 부지에 4만 6천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 이후 2030년 최초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여의도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 신청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첫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김진견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첫 회의에서 관계자 불출석으로 업무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며 여야 정협치위원회 재정비 등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전기자동차 충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을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 질문과 추경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중국 쇼핑 플랫폼의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외 리콜 제품과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블록과 흉기 사용 우려가 있는 도검과 석궁 등 위해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 검색 차단 등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연천 BIX 입주 중소기업이 산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 개정 전에는 시군에서 10% 이상 조성 비용을 투자한 산업단지에 한해 토지 매입비 지원이 가능해 실제 기업들이 해당 정책자금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 1년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인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0.9% 인상합니다. 앞서 인천시가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료전지 수송용 요금을 메가줄당 0.0547원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송용 요금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 요금만 메가줄당 0.0547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용 기본요금과 모든 사용량 요금은 동결합니다. 인천시는 연료전지 인상분을 적용한 올해 인천시 도시가스 평균 소매 공급 비용은 0.9% 인상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과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 누구나 들 수 있는데요.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등을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이 다쳤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반 음식점 면적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만 5천 원이며 한화 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이 리튬 배터리 화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제 발표를 맡은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화재 진압 매뉴얼 개발과 작업장의 안전장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는 적절한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관리자는 위험물질 보관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지역 주민 950여 명에게 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을 지원하는 박물관 르네상스 인천을 확대 추진합니다. 박물관 르네상스 인천은 인천 박물관 협의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에게 관람료와 이동 차량, 보조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지난해 박물관 르네상스 인천 사업을 처음 시행하며 지역 주민 506명에게 무료 관람을 지원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3곳이던 관람시설을 26곳으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기존 8회에서 16회로 늘리는 등 올해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하계 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중순까지 공직기관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감찰은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군구, 공사, 공단 등이 대상이며 감사 부서 직원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인데요. 감찰은 무단 결근이나 허위 출장, 음주운전, 직무 관련 금품 향응 수수, 부정 청탁, 소극 행정 등 분야가 모두 포함되며 현지 확인과 암행 등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 감찰 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의 자원순환센터 홍보를 위한 청년 서포터즈인 에코 크리에이터즈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공개 모집에서 심사를 거쳐 첫 번째 에코 크리에이터즈 2명을 최종 선발했는데요. 이번 제1기 에코 크리에이터즈는 대학생 김선아 씨와 직장인 정다운 씨로 매달 한 건 이상 디지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에코 크리에이터는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콘텐츠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의 합성으로 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확충 사업의 대시민 홍보 사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